와, 여성 구독자님이세요. 우리 4,410명 되는 분 중에 지금 거의 유일하지 않을까 하는 여성 구독자님이신. 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지금 봐봐, 여성 목소리 들리니까 지금 추천 하나 올라갔네요. 와, 어이없다. 진짜 이분들 너무한다. 진짜 그 웹소설에서는 오컬트가 좀 잘 안 통합니다. 그렇죠. 왜일까요? 되게 걱정이에요. 자, 그 이유를 혹시, 네네, 교육. 네네네. 글쎄요. 근데 네. 이상하게 드라마나 영화는 그쪽으로 매니아층이 좀 있어요. 네. 있는데 왜 이상하게 웹소설에서는 오컬트 이런 물이 잘 안 통할까? 배경을 보는 독자들은 그 모든 이제 수많은 어떤 그 오컬트물들의 어떤 그 배경을 처음 접한단 말이에요. 매우 어색해요. 낯설어요. 그래서 그 배경부터 이렇게 좀 그거를 이해하고 그거를 어느 정도 받아들여야 이야기가 이제 몰입이 되기 시작하는데 그것까지가 오래 걸린다는 뜻이에요. 왜 이게 주류가 되지 못했냐면 판타지나 무협 같은 경우는 말을 안 해도 그 배경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단 말이에요. 독자들이. 그렇죠? 뭐 판타지는 중세 유럽 이런 걸로 알고 있고 무협은 이미 또 이제 갖춰진 어떤 무협만의 세계가 있는 거고. 그런데 오컬트는 그 작품마다 오컬트뿐만 아니에요. 오컬트, SF 그리고 뭐 밀리터리 이런 거 보면은 그 작품들마다 배경이 다 달라. 보면은 그나마 조금 가까운 게 로마 카톨릭 이쪽 구마사제 뭐 엑소시스트 이런 느낌인데 그것도 사실 요새 그 독자들한테는 되게 낯설죠. 배경 자체를 그 독자들이 이해하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기가 너무 낯설어요. 그런 데서 발생하는 어떤 그런 독자 이탈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오컬트물이 크게 각광을 받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그게 그런 것 때문에. 네. 그래서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 작품 여러분들 이거 카페에 올라와 있거든요. 한번 보세요. 글 정말 잘 써요. 진짜. 아, 정말요? 네. 지금 한번 올려주세요. 괜찮아요. 되게 신기한 거는 이런 거를 잘 이제 접목을 시켰어요. 이거 되게 잘한 거거든요. 근데 제 생각엔 그래요. 제가 귀신작가 폭레밥이라고 거기도 오컬트물이에요. 사실은. 오컬트물인데 그게 왜 네이버에서 막 이렇게 좋은 반응을 얻었냐. 오컬트물이 메인이 된 게 아니고 그 레이드물이 메인이 됐거든요. 레이드물에 오컬트물이 좀 섞여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오컬트가 섞여 있는 거라서 그래서 사람들이 오히려 되게 쉽게 접근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작가님은 하기에는 오컬트보다는 좀 다른 쪽의 장르를 하나 메인 장르를 하나 섞어보시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예. 뭐 섞이면 섞었는데 그쵸? 뭐 어떤 게 섞였죠 지금 여기? 지금 1화에서는 도저히 안 나올 것 같아요. 그쵸. 네. 근데 이게 되게 그러니까 이 작가님이 이제 완전 다 꽉 막혀 있다 이 느낌이 아니고 웹소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다는 건 여기서 딱 나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언더독의 어떤 그런 어떤 힘이 5밖에 안 되냐 뭐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이거 일부러 설정하신 거잖아요. 맞나요? 네, 이게 게이트몰 쪽으로 갈 생각이라. 그쵸. 게이트물 쪽으로 갈 네. 생각이시죠. 그러니까 네. 그러면 여기서 제 생각에는 지금 뭐 여기서는 뒤에 계속 보면 다 귀신 이런 얘기밖에 안 나와가지고 사실 그게 좀 아쉽다라는 거죠 지금. 그렇죠. 근데 지금 제대로 그 방향성을 잡으셨는데요. 그러면 게이트물로 가실 거면은 그러면 제 생각에는 요쪽에 있죠. 요쪽에 뭐 주인공 꼭 이제 막 게이트에 들어가고 이런 게 문제가 아니고 이 시대가 헌터들이 활동을 하고 있고 게이트가 열려 있고 뭐 이렇다는 거를 조금 이 배경에 대해서 좀 이제 좀 제시를 해놓는 게 어떨까. 이게 떠 있어서 이게 떠 있어서 저는 뭐 좀 그쪽으로 가실라나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네. 이게 있어가지고 근데 네. 게이트
라는 어떤 뭐 헌터물이라든지 게이트물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배경이 지금 제가 봤을 땐 없었어요. 그쵸? 그 외에 보면은 음, 보통 게이트물이 보면 갑자기 게이트가 딱 태어나고 막 갑자기 음. 막 괴물이 막 나타나고 예, 그러잖아요. 예, 어떻게 보면. 예, 그래가지고 예. 그 전에 어떤 전조 증상을 나타나는 시기를 쓰고 아, 싶었거든요. 프리퀄이구나, 어떻게 보면. 그 전에, 아, 그 전에 어떤 상황을 그리고 싶으셨던 거구나. 네, 뭔가 이게 전조 증상이 게이트가 왜 나타나고 뭐, 나타났는지. 아, 네, 그러면 이럴 때는 좀 좋은 방법이 있는데, 프롤로그를 하나 넣어주세요. 프롤로그요? 예. 오, 프롤로그에서 이제 게이트물이라는 걸 좀 제시를 해주고, 이렇게 네. 넘어가는 거랑 그냥 이렇게 가는 거랑은 독자들이 받아들이는 게 달라지는 거거든요. 아, 이렇게 가버리면 그렇구나. 지금 1화만 봐서는 오커트물이구나 하고 떨어져 나가는 독자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네. 근데 프롤로그에 게이트물이라는 어떤 그런 단서를 좀 주면은, 이거 헌터물이네? 근데 이게 좀 독특하게 뭐 귀신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하네? 하면서 아마 따라오는 경우가 이게 좀 더 확률이 음, 높아지겠죠. 아, 근데 프리퀄 이런 시기에는 그 전 단계를 이제 상황으로 그려지고 뭐 어쨌든 뭐 그렇게 가는데 저도 비슷해요. 그 도입부는 그 귀신개하고 막 싸우고 그러긴 하는데 거기서는 그게 들어가 있어요. 뭐 헌터무리라는 어떤 뭐 그런 느낌? 그게 물씬 들어가 있기 음, 때문에 거기서 이탈이 별로 없었어요. 1화에서 2화 넘어갈 때, 2화에서 3화 넘어갈 때 이탈이 없었어요. 거의. 좋은 왜냐면 방법인 것 같아요. 그 게이트물이란 걸 줬기 때문에 이제부터 얘는 귀신을 잡고 폭레법이라는 그 제목에서 아주 유치한 제목이지만 귀신이 나와도 이제 얘는 게이트에서 레벨업을 하는 어느 방법 중에 하나다라고 인식을 해버리는 거예요, 독자들이. 음, 그러니까 이것도 그렇게 가면 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러니까 여기 괜찮은 것 같아요. 정도에서도 뭐 여기 정도에서도 내정보인가 보다는 이건 헌터만이 가질 수 있다는 상태차? 뭐 이런 식으로 좀 가주면 더 좋겠죠. 어떤 느낌인지 좀 음, 그러니까 혼자만 상태창 가진다 이런 거라면은 모르겠는데 이런 식으로 여기서 살짝만 이렇게 쳐줘도 이게 게이트물 헌터물이라는 게 좀 드러날 수 있잖아요. 이렇게 가면 음. 그쵸? 이- 얘네들은 이제 최초의 헌터들이어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최초의 헌터니까 지금 이게 나와서 네, 이건 그러면 그 프롤로그가 좀 필요하긴 하겠네요. 그냥 네네. 그래도 조그만 어떤 전조 증상이 되는 게이트가 열린다 이런 거. 아, 네. 어, 그 게이트로 들어가는 상황도 넣을 생각이거든요. 몬스터 웨이브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 네네, 작가님이 맞아요. 생각하는 게이트에서는 뭐가 나오나요, 그러면? 이 시스템창이 생기게 된 계기 음, 자체가 음, 그 게이트에서 나온 몬스터랑 음. 접촉을 해서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럼 다 몬스터가 말해도 나오는 거죠, 되나? 서양의 몬스터들. 네, 아, 그럼 됐어요. 네네. 그럼 괜찮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그 음, 음, 접촉을 해가지고 이제 음, 음. 어쩌고저쩌고 블라블라 해가지고 그러면 얘는 무슨 능력을 가지고 그 레이드물, 헌터물에서 활약을 하게 되나요? 이게 왜 성경에서 차원했다고 했잖아요. 네네네네. 그래가지고 이 주인공은 음. 3대 천사의 힘을 가지게 될 거예요, 아, 나중에. 천사의 힘으로 네, 그렇기 때문에 가브리엘, 가브리엘이 미카엘, 스티브즈. 라파엘 뭐 네, 이렇게 가는 건가요? 네. 음, 그렇게 어, 어, 해서 그 전투를 하는데 음, 얘가 전투를 주도하기보다는 음, 그 처음에 주인공으로 잡았던 음, 신부님을 음, 음? 거의 주인공이 얘가 전투를 아닌가요, 그러면? 강준이 아니고? 두 명으로 갈 생각이에요. 안 됩니다. 그거는 안 결사가 안 돼요?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안 돼요? 그 웹소설에서 가장 중요한 게 선택과 집중시켜서 몰입을 시켜버리는 거거든요. 네. 웹툰하고는 다르게 웹소설은 얘에 대해서 모든 것을 이제 묘사니 뭐니 상황 설명인데 갈등 구조니 다 때려 넣어야 그나마 몰입감이 생길까 말까 하거든요. 웹소설은 그래요. 음, 그게 굉장히 힘든 어떤 작업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조연으로 써주시면 되죠. 뭐 네, 주연급 조연 이런 약간, 느낌으로. 근데 네. 중요한 거는 이 강준이가 이 모든 것을 끌고 가야 된다는 게 가장 중요해요. 음, 어. 그러니까 강준이의 네. 입장에서 모든 계획이 세워지고 그 신부님을 이용하는 것도 강준이의 머릿속에서 나와야 되는 거고 그런 느낌이죠.
네. 어. 보통은 그런 네. 식으로 하고 이제 결과는 비슷하게 나오겠지만 일단 강준이가 모든 고삐를 다 쥐고 있어야 돼요. 이게는. 네네. 그쵸? 그건 아실 약간 거예요, 아마. 저번 음, 말처럼요. 음, 그 유중혁처럼 그쵸. 약간 몸빵하고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유중혁은 그냥 그러니까 뭐 스토리가 안 풀릴 때 그냥 한 번씩 등장해가지고 뭐 던져주고 가고 이러면 되는 것처럼 그런 느낌이에요. 네네 그런 음, 느낌. 뭐 모든 이야기의 중심에는 그냥 김독자가 있는 것처럼 네 딱 그런 그겁니다. 느낌. 이 더블 주인공 쓰시면 안 아, 됩니다. 더블 캐스팅은 되게 힘들어요. 나중에 저는 갈수록 더 힘들어져요. 유중혁이 음. 같은 주인공. 로 쓰시면 괜찮은데, 그러니까 아, 언제든지 얘를 등장 안 시켜도 되는 존재로 쓰시면 괜찮은데, 네. 이게 왜냐면 그 몰입도가 분산되기도 하거니와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두 사람을 그리다 보면 나중에 글을 도저히 감당이 안 돼요. 글을 못 음, 쓰시는 어떤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여기 갖다가 저희 갖다가 음, 집중하기가 힘들다. 그것 때문에 아예 작가님 스스로 완전히 무너질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설정은 무조건 간단하게 가자 이거예요. 어쨌든 중요한 거는 레이드물에서는 성장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되게 중요하고 그걸 어떻게 써먹을 것인가가 또 중요한 거죠. 네. 그래서 그 아까 뭐 천사들의 힘을 빌려 쓴다라는 거는 사실 지금 봐서는 좀 약해 보이긴 하는데 작가님이 생각하신 어떤 그림이 있긴 할 거예요. 네. 그거는 원고를 봐서 좀 원고를 봐야 좀 알겠죠, 그거는. 네. 자, 이제 일단은 뭐 근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작가님의 어떤 그 뭐랄까 가능성은 꽤 보이는 것 같은데요, 저는. 감사합니다. 어, 일단은 좋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시점에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십시오. 저희 유일한 여성 구독자님이 저랑 지금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대화를. 이런 기회 없어요, 여러분들. 빨리 좋아요 눌러주시고 그러세요, 빨리. 아, 그리고 제가 그 오컬트 이런 걸 다 떠나서 봤을 네. 때는 진짜 글이 깔끔해요. 정말요? 제일 기대가 됩니다. 걱정이었는데. 예? 정말 걱정이었는데 그게. 걱정이었다고. 깔끔하게 잘 쓰시는데. 그러니까 보여줄 것만 보여준다 이런 느낌이 좀 강해요. 네, 그게 맞아요.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사실은. 음, 음. 자, 일부러 진행 빨리 하려고. 좋습니다. 이렇게. 잘하셔. 어쨌든 이거는 한번 5화 정도, 3화 정도 적어도 한번 더 쓰셔가지고 한번 더 보고 싶은 어떤 기대가 되는 작품이네요. 감사합니다. 음, 음. 아, 진짜 걱정 많이 했어요. 그냥 정통 레이드물 쪽으로 가도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게 훨씬 좋겠다는 생각은 하는데 작가님 나름대로의 어떤 그런 것도 잘 그려내실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제가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네. 그 작가님 생각하셨을 수도 있어요. 게이트가 제가 잘 써먹는 그런 건데 게이트가 야스쿠니 신사 이런 데 열리면 어때요? 괜찮은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아, 성지는 생각 못 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진짜 악귀들 많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런 식으로 그 귀신하고 몬스터들하고 좀 이제 그거를 좀 엮어가지고 그런 식으로 네. 뭐 막 처음에 킬링필드 뭐 한번 이런 이렇게. 데도 있을 거고 음. 뭐 난징 대학살 일어났던 어떤 그 원혼들이 아직도 잡혀 있다 이런 느낌 막 이런 거 있죠. 실제로 막, 네. 제가 귀신역과 폭력왕인가 그때 거의 썼던 게 그거예요. 야스쿠니 신사에는 그 전범들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서 이제 끌려가신 우리나라 그 조상님들 이제 네. 그러니까 거의 거기도 많이 묻혀 계세요. 거기 유해들이 그 시신들이 그렇죠. 많이 묻혀 있는데 이름조차 없어.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죠. 죽어서도 돌아가셔서도 야스쿠니 신사들의 악귀들한테 벗어나지 못하는 어떤 우리나라 조상님들의 어떤 혼들이 있는데 그거를 여기서 주인공들이 그거를 해방시켜주면서 야스쿠니 신사의 어떤 악기들도 처리하고 그러면 우리나라의 또 국뽕 얼마나 또 그렇죠. 얼마나 멋집니까? 그 불태우고 막 제일 그 우리나라 사람으로서 제일 국뽕이 느껴지는 건 역시나 일본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잘 살려보시면 어떠실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고소를 낼까요? 예, 그럼 일단 야스쿠니부터 일단 박살 내세요, 야스쿠니. 일단 막 일단 박살 내고 막. 이건 제 밥줄인데 한번 넘겨드리겠습니다. 세상에 감사합니다. 귀한 거를. 요런 데서 독자들의 반응이 되게 좋았거든요, 사실. 그쵸. 당연히 그럴 수밖에 저도 없잖아요. 좋아요. 어쨌든 되게 기대가 되는 작품 같습니다, 저는. 감사합니다. 자, 나중에 또 감사. 이번에 입문반 이제 시청을 해주셨는데 아마 거기서는 지금 방송하는 저와는 또 다른 저를 보시게 될 거예요, 아마. 그때 이제 글을 쓰시기로 이제 각오를 하셨으니까 마음을 먹으셨으니까 한번 제대로 한번 써 보시죠, 작가님. 네, 힘드시더라도 23년도에는 뭔가 해낼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저는. 좋은 기운이 느껴져요. 좋겠습니다. 제가 방송에서 이런 말을 해가지고 잘 안 된 작가들이 없어요, 사실. 이때까지. 나는 안 되고 왜 그 사람들만 잘 되는지 이해가 안 되는데 어쨌든 뭐. 대표님도 잘 되셔서 이렇게 하고 계시잖아요. 나보다 더 잘 되니까 그게 배 아픈 거죠. 뭐 카카오 페이지 1위 하고 이러니까. 너무 배 아파요, 그럼. 이러면 좋겠다. 그렇지만 잘 되는 거 보는 것도 되게 기분 좋고 하니까. 현실적으로 좀 힘든 일도 있을 거고 뭔가 할 텐데 그래도 곧 지나갈 겁니다, 그런 거. 일단 이 웹소설적으로 한번 풀어보시죠, 작가님. 네, 고생 많으셨어요. 네. 네, 수고하셨어요. 네, 다음부터 감사합니다. 구독 안 하셨구나. 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